선우용녀 할머니가 전하는 인생의 진짜 조언들. 안녕하세요. 맨발의 지혜 TV 구독자님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81세에 벤츠를 몰고 매일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가는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배우 선우용녀님 얘기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인기 스타의 유튜브 영상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특히 드라마 촬영 중에 뇌경색을 겪으신 후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현재는 건강과 마음 관리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전하는 인생 조언들이 너무 깊이 있고 현실적이어서 조금 늦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 어차피 인생에 늦은 때란 없는 것이니까요. 특히 80살 되면 돈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 그러니 지금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이런 깊이 있는 조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 80살 되면 돈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 그러니 지금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조언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육아 걱정, 집값 걱정, 노후 걱정. 정말 하루하루가 돈과 관련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81세까지 살아오신 할머니가 결국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허무주의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면서 아둥바둥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겠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번 인생은 망했다는 뜻인데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할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걱정들이 사실은 인생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정말 와닿았어요. 두 번째 조언.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못되게 살아도 힘들어. 그냥 너답게 살아. 이 조언도 정말 현실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또는 나쁘게 살면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착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못되게 살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결과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냥 너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해방적인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정작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에게 폐 끼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억압하면서 사는 분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기준들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해도 힘들고 못되어도 힘든 것이 인생이라면 차라리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그 과정 자체를 의미있게 만들라는 거죠. 세 번째 조언. 미움받기 싫어서 참고 살았더니 정작 나는 없더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도 참고,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참고.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상사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동료들과 마찰을 피하려고 계속 참고 맞춰주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께서 정작 나는 없더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와닿아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작 진짜 자신은 어디에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배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배려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네 번째 조언.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었다. 이 조언은 정말 깊이가 있어요. 앞에서 너답게 살아라.
참지만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남을 배려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에 대한 답을 이 조언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는 억지로 참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고민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과정이었다고 회상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하신 억지로 참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억지로 참는 건 미움받기 싫어서 또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지만 진짜 사랑은 손해를 알면서도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감정이거든요. 특히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내가 너무 희생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5번째 조언. 젊을 땐 바빠서 못 보고 늙으니 아파서 못 본다. 이 조언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나중에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을 때는 정말 바빠요. 공부해야 하고 취업 준비해야 하고 직장 다녀야 하고 결혼 준비하고 아이 키우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래서 지금은 바쁘지만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정작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프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요. 이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실감했잖아요. 내년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뤄놨던 계획들이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할머니의 이 조언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말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제약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 하라는 거죠. 특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미루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성공하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6번째 조언. 좋은 사람은 잊히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기억해. 이 조언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이에요. 꼭 큰 도움을 준 사람들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있어준 사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 이런 분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할머니가 마음이 기억한다고 표현하신 게 정말 좋아요. 머리로는 잊어버려도 마음은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따뜻한 감정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조언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성공이나 성취보다도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바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더욱 값진 것 같아요. 7번째 조언. 결국 혼자 남더라.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잘해줘. 이 조언은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깊이 와닿는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더욱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됐죠. 친구들과의 이별, 연인과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중하게 살라고 조언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혼자 남을 거니까 미리 체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이 조언을 듣고 나니 정말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는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오랜 친구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반대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더 예의 바르게 대하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보니 결국 우리 곁에 오래 남을 사람들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과도 이별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잘해줘야 하는 거죠. 선우용녀 할머니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깊이 있는 조언들을 하시는 할머니의 일상을 보면 더욱 감동적이에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6만 원짜리 호텔 조식을 드시면서 자신을 소중히 대하시고 벤츠를 직접 몰고 다니시면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계세요. 특히 나이 들어도 다리만 멀쩡하면 걸어라는 조언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요. 매일 아침 꽃단장을 하고 외출을 즐기시면서 집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집에만 있지 말고 끊임없이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81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게 살고 계시죠. 할머니는 또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는 조언도 하셨는데 이것도 실제로 실천하고 계세요.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유튜브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소통하고 계시거든요.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 할머니의 조언들이 특히 요즘 시대에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불확실성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할머니의 80살 되면 돈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라는 말씀은 그런 과도한 걱정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준비는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못되게 살아도 힘들어. 그냥 너답게 살아라는 조언은 SNS 시대에 살면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받으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라고 조언하시는 거예요. 건강과 마음관리의 중요성. 할머니께서 뇌경색을 겪으신 후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이 경험이 조언들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건강한 게 최고다라는 조언은 직접 건강의 소중함을 체험하신 분이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비싸게 먹고 옷은 깨끗하게만 입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라고 강조하세요. 또한 현재 건강과 마음관리에 힘쓰고 계시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마음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랑과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 할머니의 조언 중에서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움받기 싫어서 참고 살았더니 정작 나는 없더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데 그 균형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한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었다는 말씀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해요. 계산적이지 않고 기꺼이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은 잊히지 않아라는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람들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베푼 따뜻함과 선함이라는 거죠.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 젊을 땐 바빠서 못 보고 늙으니 아파서 못 본다는 조언은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나중에라고 미루는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가족과의 시간,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행,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계속 미루다 보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죠. 올해는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더 자주 드려야지, 올해는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야지. 이런 계획들이 갑자기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이 조언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미루지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오늘 선우용녀 할머니의 7가지 인생 조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80살 되면 돈이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 그러니 지금 너무 아둥바둥 살지 마. 2. 착하게 살아도 힘들고 못되게 살아도 힘들어. 그냥 너답게 살아. 3. 미움받기 싫어서 참고 살았더니 정작 나는 없더라. 4.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었다. 5. 젊을 땐 바빠서 못 보고 늙으니 아파서 못 본다. 6. 좋은 사람은 잊히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마음이 기억해. 7. 결국 혼자 남더라.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잘해줘. 이 7가지 조언들이 단순히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 오늘 선우용녀 할머니의 인생 조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81세라는 나이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뇌경색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고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인생관을 갖게 되신 것 같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들은 단순히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지혜들인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조언은 결국 혼자 남더라.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잘해줘였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거든요. 평소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함부로 대했는지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할머니의 조언들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더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의 조언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 보실 만한 조언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우용녀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리고 자신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